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피해 입은 건 난데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빼놓고 너네끼리 재판하고 너네끼리 용서하고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네끼리 알아서 산초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만 1000번 이상 해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할 때 그 수사검사라고 하죠. 정말 수사를 하는 검사 외에도 재판하는 검사, 공판검사를 해봤습니다. 하루에도 재판이 40개, 50개씩 진행이 되고 그 6개월 이상 했으니까 제가 해본 형사 재판말이도 10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검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변호사를 하면서 접해봤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낮은 수준의 형량, 그것도 저는 사실은 정말 큰 문제 중 하나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피해자를 사건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가 고소를 했고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당사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재판 누가 모여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앞에 판사가 앉아있죠? 양옆에 검사와 피고인, 가해자가 앉아있습니다. 거기서 피해자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피해자는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이 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도 않고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의무가 없고요. 출석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자, 오늘 검사님 누구 오셨죠? 자, 변호인 누구 오셨나요? 피고인, 가해자 왔나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피해자 오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발언권조차 없습니다. 검사님 발언하시죠. 변호사 발언하시죠. 마지막 피고인, 가해자 최후 변론하시죠 라고 하지만 피해자한테 피해자 오셨나요? 피해자 변론하시죠. 발언하시죠.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판 막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한테 순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저기 판사님 저 피해자인데 제가 잠시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판사가 예 그러시죠 라고 했을 때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해자가 첫 번째 기일에 가서 판사님 할 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 가서 판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판사가 싫어합니다. 왜? 피해자에게는 발언권이 원칙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형사재판 하다 보면요, 피해자한테는요 공소장도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피고인한테는요 공소장을 자동으로 발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피해자한테는 공소장도 안 보내줍니다. 피해당한 건 난데 가해자가 어떤 이유로 재판을 받는 거지, 내가 고소한 사실 중 일부가 무혐의 된 건 아닌지, 내가 고소한 사실 전부로 어떤 재판을 받는 건지 그것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소장은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람등사 신청 따로 해야 되지, 그거 오케이 된 다음에 곧바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또 내가 복사해와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러한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소장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서 받아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거기록은요 피해자가 신청해도 안 보내줍니다. 열람등사, 정보공개 청구해도요 전부 다 기각됩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둘러댔는지, 상대방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상대방이 변명하면서 어떤 증거를 냈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거짓말했는지, 뭐라고 둘러댔는지, 어떤 거짓 증거를 냈는지 내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반박도 하고 반박 자료도 낼 텐데 알지 못하니 효과적인 대응 자체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낮은 형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사도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판사는 가해자를 계속 만납니다. 1회 기일에 만나고 2회 기일에 만나고 3회 기일에 만나고 최종 변론 기일에 만나고 선고할 때 만나고 계속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가해자가 정신 나갔다고 판사 앞에서 떳떳하게 저는 잘했는데요, 아니 뭐 그럴만 하니까 했죠 이러겠습니까? 혹은 정말 반성 안 해도 판사 앞에서 저 별로 반성 안 합니다 라고 할까요? 혹은 내가 피해 회복
회복할 마음이 별로 없어도 판사 앞에서 저 뭐 피해 보상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요, 이런 말 할까요? 안 그러겠죠. 판사 앞에서는 주눅 들어 있습니다.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판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지만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제가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내가 조금씩 일을 해서라도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려서라도 이 모든 피해를 다 피해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판사들은 그걸 보면서 선처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겠죠. 그런데 가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는데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피해자가 재판할 때마다 출석한다면 어떨까요? 재판할 때마다 출석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 범죄 피해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판사님, 저 가해자로 인해서 저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이렇게나 망가졌습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형량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현재 재판의 모습이다라는 거겠죠.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피해 입은 건 난데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빼놓고 너네끼리 재판하고 너네끼리 용서하고 나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네끼리 알아서 선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금 더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로 재판에 당사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출석할 권리, 이 사람이 발언할 권리가 충분히 주어지고, 가해자가 어떤 거짓말들을 해왔는지, 어떤 거짓 자료를 내왔는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